영어가 계속 아이의 눈과 귀 그리고 뇌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남죠. 재미만 추구해서 되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가능하냐, 너무 독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그것을 성공하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많은 돈 들여서 영어 학원에 보내는 거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어에 큰 돈을 들이는 대신 무엇을 해야 찐으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기 위한 답은 영어 학원을 안 가는 것이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들이지 말라는 건 비싼 학원비나 비싼 학습서 등을 말하는 거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비용이고 학원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를 찐으로 잘하기 위한 3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글자와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비교적 언어 가소성이 높은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영어권 국가에 가면 영어를 금방 습득하게 되는 이유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또 텔레비전에서도 영어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영어권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영어 말을 많이 듣는 것으로 영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영어 단어들과 영어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레 터득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라는 문자로 된 책의 내용을 누군가 읽어줬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저는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그리고 영어 교재로 된 문제를 풀고 또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어디에는 동사 더하기 ing가 맞고 어디에는 to 더하기 동사, 수부정사가 맞다는데 대체 그 차이가 뭔지 뭐가 맞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3년을 다니는 동안 영어에서 자유로워졌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원과 요즘 학원을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이 훨씬 더 탄탄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영어 학원에서도 뭐 라즈키즈나 리딩게이트 같은 영어 도서관을 제공하기도 하고 영어책 읽기를 숙제로 내주기도 하죠. 사실 영어 학원을 가든 집에서 영상을 보고 책을 읽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를 듣고 읽는 것이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책을 읽는 것이 끊임이 없는 것처럼 물론 요즘은 활자를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아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영어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어 영상이 재밌어야 하고 영어 책이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재미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거든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남죠. 그런데 영어는 언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어를 공부해야 할 때가 옵니다. 중고등학생, 그때가 오면 영유에 다닌 아이건, 외국에 살다 온 아이건, 집에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던 아이건 공부를 해야 시험 성적을 잘 받아요. 공부를 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고 풀어내어 답을 맞추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어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한글책을 많이 읽고 많은 생각을 했지 한국어 문법과 문학, 비문학 지문 문제풀이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어가 계속 아이의 눈과 귀 그리고 뇌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사용한 콘텐츠, 즉 영상과 활자가 아이에게 재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된 책이 재밌는 거고 영어로 된 영상이 재미있어서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싶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초등시기에 영어를 접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재미만 추구해서 되겠어? 네, 됩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아이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두 번째, 국어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결국엔 국어가 좌우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국어 점수로 갈린다는 얘기, 이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적용이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어 실력은 국어라는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놓는 것이 대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고등학부모님들께서 초등시기에 책을 많이 읽혀라, 초등시기는 황금시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천히 그렇지만 심도 있게 몰입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탐독할 시간이 초등시기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모국어뿐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감각이 자연스럽고도 단단하게 쌓이기 때문이죠.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국어 실력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개입을 위한 영어 또한 국어 실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영어 지문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힘은 결국 모국어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영어에 큰돈을 쓰지 말라는 건가요? 영어에 큰돈이 들어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학원입니다. 물론 책을 사는데도 돈은 들고 영상을 위한 DVD를 구입하거나 그 기계, 기타 학습 기기들을 사는데도 돈은 듭니다. 돈은 둘째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이가 깊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려면 부모님이 반드시 확보하셔야 할 두 가지, 바로 책과 시간입니다. 시간, 이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 시기가 되면 또래와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정말 본능적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강해집니다. 특히 저희 집 첫째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는 동생이랑 놀고 혼자서도 놀고 흑장난을 하면서도 놀아도 만족이 되었다면 초등 시기가 되니 또래와 함께 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또래와 노는 시간에서 아이가 얻는 만족감, 행복감이 매우 크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아니면 순수하게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이의 일생에 또 언제 오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 놀이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놀고 학교 숙제하고 영어 영상 보고 영어 책 읽고 이것을 하느라 사실 아이의 한글책 읽는 순위는 좀 많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엄마 마음에는 이미 푹 빠져있는 한글책보다는 영어책을 읽히는 것이 빠지지 않게 해서 이 영어책과 한글책의 레벨이 같아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에 좀 더 관심이 크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마음 놓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한글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저희 집 둘째는 반대로 영어책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이 아직 유창하지는 않아서 듣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영어책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한글책에 좀 더 푹 빠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의 고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핵심 알짜배기들, 이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피아노도 미술, 태권도도 보내봤습니다만 지금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학원은 보내지 않고 있어요. 수학 연산 문제집 한 권만 현재는 하루에 2장씩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래도 영어책 보기, 영어 영상 보기, 한글책 보기, 게다가 놀기, 정말 빠듯합니다. 지금은 영어책 읽는 것이 아이에게 그나마 좀 가장 해야 할 일로 느끼며 한글책보다는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는 있습니다만 영어 영상을 보면서 쉬고 한글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를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에서 멀어지기. 자, 1, 2번,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쁜 습관을 절대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나쁜 습관이 이미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습관은 첫 번째, 한글 영상을 보는 습관, 두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한글 영상을 보는 습관은 사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집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그것을 성공하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한글 영상 시청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글 영상 보는 습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는 6살에 본격적으로 영어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는 헬로우 정도였으니까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상을 보기 시작한 지 한 20분, 30분 정도가 되니까 그냥 그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약간 좌절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영상을 찾아서 들이밀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면 우와 막 소리쳐주고 간식도 입에 넣어주고 야, 이 부분 이래서 정말 재밌네?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영상에 빠져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거부하거나 안 보겠다 하지 않고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건 아이가 영상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어떤 한글 영상도 보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누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을 때 영상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 한 번도 영어 영상이 아니니까 절대 넌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한글 영상을 틀어서 보도록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가능하냐, 너무 독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한글 영상과 타협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영상이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안 틀어줬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이 유해한 걸 틀어줘야 한다면 영어로 틀어주자는 심정으로 틀어주었어요. 음식도 왜 아이들에게 좋은 것, 유기농 이런 것들 먹이고 싶어 하고 유해한 것은 정말 주기 싫어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음식이도 그랬지만 저는 영상이 더더욱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영상이지만 영상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림이 더 보고 싶거나 노래가 더 듣고 싶어서 영상을 더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글 영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아이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영어 영상을 보겠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미 한글 영상에 푹 빠진 아이들은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갈등의 시간이 있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만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보세요. 먼저 아이가 재밌게 볼 영상을 함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당근들이 필요할 겁니다. 초반에는 영어 영상 시청 후에 한글 영상 보는 걸로 딜을 해보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는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점차 한글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여 나가시고 결국에 완전히 아웃 시키는 걸로 목표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 영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를 붙이면 금세 빠져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스마트폰도 아이에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주시는 것을 정말 반대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에게 휴대폰도 사실 사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걸 발견하고 폴더폰, 투지폰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연락만 되면 됐지 아이가 스마트폰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늦게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 스마트 기기 사용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에게 큰 손실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손에 넣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입니다. 앞에서 그토록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노느라 뛰어노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스마트폰에 정신이 빼앗겨서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성인인 저도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폰을 보게 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제일 유해한 건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과 게임 중독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락을 걸어 놓으시고 시간을 제한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놀이터에 나가면 스마트폰 앞에 우르르 몰려서 게임하는 걸 구경하는 아이들, 등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보느라 지각하는 줄 모르는 아이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스마트폰, 저는 아이들에게 대학 가면 어른이 되면 너의 돈으로 사거라 말해두었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 같아선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